폭염 얘기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더위가 식을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연일 기록을 갈아치고 있는 극한의 폭염 속에 잘 버티고 계신지요? 자, 이남희 기자, 일단 우리가 좀처럼 겪어보지 못한 폭염이어서 그렇긴 한데, 아니 동남아가 됐다, 이 말은 조금 과장된 말 아닙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외국 분들, 특히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이 와서 우리나라보다 지금 한국이 더 더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또 하나의 근거가 있습니다. 동남아 대표 과일하면 생각나는 거 뭘까요? 바로 바나나인데요. 네. 요즘 보면은요, 저기가 어디냐면 서울 노원구에 천수 주말 농장, 바나나 농장이 바로 서울 노원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인납성키 1.5배 정도 되는 그 높이 바나나 나무가 우뚝 서서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도 저렇게 동남아 과일의 상징이 바나나가 크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기가 노원구, 그러니까 서울 도심 노지에서 열린 바나나라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러다가 조만간 필리핀산 바나나가 아니라 서울산 바나나를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바나나가 열대 과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제주도 아니고 서울에서 저렇게 사실상 열매가 열리고 꽃이 폈다라는 것은 그동안의 어떤 이상 기후가 계속되면서 우리나라의 전체 기후가 이제는 열대 내지는 아열대 기후로 바뀌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서울산 바나나까지 진짜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하죠. 그런데 사실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상 기후가 계속됐다는 방증이기도 하니까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춘천에서도 바나나 나무들이요. 이게 온실이 아니라 노지에서 열리는 그런 장면이 목격이 돼서 화제가 되고 그래요? 있거든요. 날이 풀리면서 노지로 옮겨 심은 경우라고는 하더라도 이게 바나나가 생육을 하려면 연평균 15도 이상이 유지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네. 춘천은 북위 37.88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바나나가 지금 열매를 맺었다. 그것도 길거리에서, 노지에서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인데요. 천안에서도 이 농장이 지금 그래요? 수확 시기를 오히려 앞당길 정도라고 합니다. 날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동남아에서나 볼 수 있는 바나나 같은 과일들, 망고 같은 과일들이 이제는 주력 상품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서울산, 강원도산 바나나, 어떻게 보면 좀 낯설기 그지없는 단어지만요. 폭염이 만든 기현상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게다가 오죽 이렇게 더우면,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밭에서 저렇게 찜기에 찐 것처럼 단호박이 그냥 익어버리기도 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수온에, 그러니까 수온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혹시나 이게 집단 폐사를 할까, 양식장에서 키워야 하는 40여만 마리의 저 치어들을요, 결국에 어민들이 바다에 풀어줘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단호박이 찌고 채소가 메마르고 물고기, 닭, 돼지까지 집단 폐사가 잇따르고 있거든요, 차영주 소장님. 예. 자, 이러면 먹거리 물가가 오르는 것도 당연하겠어요. 예, 이 경제학적으로 히트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 먹거리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가장 비근한 예로 우리가 흔히 먹는 배추 물가가 29일 농산물 소매가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면 불과 6월 대비해서 58%나 오르면서 네. 5,440원이나 현재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여름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수박이 생각나는 거죠. 수박 같은 경우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6월 달만 하더라도 2만 원대에서 구매할 수 있었던 것이 지금은 거의 3만 원을 줘야만 네. 수박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측면이죠. 이렇게 된 것은 결국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작황이 상당히 조금 불안해진 면도 있고요. 또 더군다나 우리가 태풍도 얼마 전에 오면서 비가 또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농산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점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면서 신조어까지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참, 어젯밤도 참 많이 더웠습니다. 30도를 웃도는 날씨여서 그런지 더위에 자다 깨다 하시면서 잠 설치시는 분들 참 많으셨을 텐데요. 이 무더운 밤 시민들은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선풍기를 쐬도 계속 잠을 계속 뒤척이고 자다 깨고 해가지고 한 새벽 늦게 아침에 자는 경우가 많아요. 침대가 뜸뻑 젖을 정도로 땀을 많이 흘려서 그렇게 깬 적도 있고요. 찬물 샤워를 하고 나서 시원한 얼음물을 한 잔 마시고 다시 자러 갑니다.
허준변호사, 그런데 이런 폭염의 위협이 비단 먹거리에서 그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 잡는 더위라는 말이 고스란히 느껴질 정도의 사고가 있었어요. 사람이 예외겠습니까? 차량 정비소 앞에서 3시간 동안 더위에 노출돼 있다가 쓰러진 사고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50대 남성인데요. 네. 저렇게 카센터에서 정비 기다리다가 털썩 쓰러졌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비소 직원들이 달려와서 허리띠 풀어주고 양동이 찬물에 담아서 가져와주고 물수건 마사지해주고 그래서 바로 의식을 회복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이 사람 온열 질환 진단 받았다고 하니까요. 더울 때 외부에서 서 있는 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괴물 폭염을 견디고 있는 건요. 그런데 옆 나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처럼 7월 초부터 끓는 듯한 더위에 시달리다 못해서요.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41도를 넘는 기온까지 관측되고 있습니다. 年々だんだん暑くなる。私の小さい頃はそんなにね暑くなかったんですけど、尋常じゃないぐらい暑いかなって思いますけどね。ここ数年の中でも一番暑いかなって思いますね。 아니, 그런데 폭염만큼이나 지금 일본을 괴롭히는 게 또 있어요. 지금 혹시 또 대지진 오는 거 아닌가 그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최근에 러시아 캄차카반도 강진 8.8 규모의 강진이 일어났는데 그 전날 일본 한 지역 해변에요. 향유고래 4마리가 이렇게 떠밀려 온 건데 이게 지진의 전조가 아니냐 이런 글들이 지금 온라인에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고래가 주변에서 이렇게 눈에 띄긴 했지만 이렇게 4마리가 갑자기 해안가 근처로 출몰하는 거는 이례적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저렇게 4마리씩이나 해변에 좌초됐다는 게 아니 굉장히 뭐 신기하면서도 좀 이상하다 싶기도 해요. 자, 그러면 저게 혹시 지진 전조 증상으로는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전문가들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좀 보시면 예. 평소와 다른 소리가 만약에 들리는 상황이었다면 전조 증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래는 숨쉬기 위해서 아래 위로 반복을 하는데 갑자기 위로 떠올랐다면 몸에 뭔가 이상이 생겼거나 부담이 있어서 그렇게 좌초가 됐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반대 의견은 큰 연관이 없다. 고래 좌초가 일본 전역에서는 뭐 하루에 한 번은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일 수도 있고 또 음파 탐지기 영향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다 지진 전조 증상이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요. 네.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연일 길어지는 폭염 건강하게 잘 견뎌내시길 바라겠습니다.